역할을 해주는 비타민이어가지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일반식에 잘 안 들어있다 해가지고 우리 몸에 맞아야지 진짜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젤리들, 젤라예요. 오늘은요 바로 이너 뷰티 편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이 이뻐 보이거나 뭐 몸매가 이뻐 보이는 거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속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준비를 해봤어요. 물론 제가 뭐 약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일반인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많은 공부와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몸에 맞는 그런 영양제들이니까 무조건 이걸 먹어라는 아니고 그냥 약간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양제를 또 어떤 거를 섭취해야 하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필요한 그런 영양제들 위주로 챙겨 먹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해요. 우선 오늘은 조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약간 필수 영양제들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양제뿐만 아니라 좀 영상 뒤에 보시면은 이제 여자한테서 좀 필요한 그리고 꼭 해야 하는 몇 가지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젤라의 이너뷰티 편 한번 보러 가시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먹는 순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유산균. 다들 아시죠? 유산균은 뭐 배변 활동에도 좋고 필수의 필수적인 영양제 중 하나잖아요. 지금은 다 먹어서 없는데 그 올리브영에 파는 락토핏, 주황 색깔 락토핏 코어? 그거를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뭔가 소량이어서 맛있기도 맛있고 뭔가 먹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유산균이어서 되게 좋았답니다. 자, 유산균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사실 다른 영양제 같은 경우는 약간 위에 조금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 유산균 같은 경우는 위산에 자극을 준다거나 그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점심 식후에 제가 또 챙겨 먹는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오메가3, 테인, 그리고 얘는 비타민 D예요. 오메가3의 되게 대표적인 효능들을 보시면 혈액순환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수족냉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진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이유가 가장 크기는 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비린 맛이 조금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예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테인. 제가 원래 눈이 엄청 시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23살까지만 해도 눈 시력이 엄청 좋고 눈 건강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모니터를 진짜 하루에 9시간 동안 계속 보고 또 집 가면 또 핸드폰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이 눈의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난시도 엄청 심해졌고 3m만 돼도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눈 건강이 매우 나빠져서 난 진짜 루테인을 챙겨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눈에 좋은 루테인을 먹고 있어요. 기업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완전 그냥 블루베리 젤리 맛? 비타민 D는 사실 비교적 최근에 먹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져요. 진짜. 그리고 저희 집이 또 북향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안 들어와. 근데 또 비타민 D가 그 햇빛 역할을 해주는 비타민이어가지고 햇빛을 안 쬐게 되면은 약간 우울감도 올 수 있고 비만 확률을 조금 줄이는데도 되게 좋은 비타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아 건강이랑 뼈 건강에도 정말 좋은 필수 중 필수인 비타민 D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사이 그 시간 있죠.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아닌 그 사이에 또 챙겨 먹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비타민 C. 사실 이 비타민을 제가 뭐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증정용 비타민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얘를 먹기 전에는 제가 그 빨간색으로 된 그런 고려은단 비타민이 있거든요. 근데 어딜 가도 비타민 C는 일단 약국기 가장 좋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원래는 섭취를 했었어요. 비타민 C는요, 여러분, 더더욱 약간 공복 상태에서 먹으면 위가 조금 많이 쓰릴 수가 있어서 배를 채운 상태에서 드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하루 섭취 권장량 이 한 3000m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가 일단 10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0을 어디서 채우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비타민 C가 꽤나 들어있어가지고 막 너무 오버해서 이걸로 3000을 채워야겠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는 레모나를 한 박스를 쟁여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하나씩 먹고 있어요. 하나 더 글루타치온? 근데 글루타치온이 처음엔 글루타치온이 도대체 뭐지? 하다가 이제 찾아봐서 알게 된 게 아미노산 복합물이라고 들었어요. 약간 피부 건강 아니면 뭐 미백 도움에도 좋다고 해가지고 하얘지고 싶은 저는 이거를 꼭 섭취를 해주고 있어요. 얘는 가루로 돼 있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신거를 진짜 좋아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신거 못 드시는 분들은 굳이 약간 못 드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섭취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약간 다 같이 들어있는 얘는 최근에 프로폴리스가 뭐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쿠팡으로 그냥 급하게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콜라겐도 같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제 칼슘, 마그네슘 이거에 대한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또 칼슘이랑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알고 보니까 칼슘은 근육 수축을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또 그러면 도대체 왜 요즘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같이 나왔지? 생각을 해서 또 막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약사분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따로 먹는 게 좋지만 그래도 뭔가 좀 현실적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조금 적당히 넣어놔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한 알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무슨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사분도 이 칼슘,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는 거를 드신다고 하시길래 그냥 저도 원래 이거 운동할 때부터 먹었던 거니까 계속 먹고 있긴 해요. 또 이게 좋은 게 뭐 아연이랑 비타민 D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또 저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칼슘은 일단 뭐 혈액 응고 예방 그리고 뼈 건강에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뭐 우울증, 뭐 불면증 이런 거에 조금 좀 정신 건강에도 되게 좋은 영양제라고 하거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진짜 일반식에 잘 안 들어있다 해가지고 마그네슘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런 영양제 중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요 4가지 들어있는 거를 그냥 한 알로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연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뭐 탈모나 면역력 저하 이런 거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폴리스에서는 똥꾸린내가 나거든요. 제가 막 요즘에 입병도 많이 나고 항암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폴리스가. 그래서 이걸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진짜 참고 먹는 거지 굳이 근데 뭔가 매일 못 먹을 것 같은? 진짜 냄새가 너무 구리고 이 알갱이가 엄청 커요. 콧구멍에 들어가는 수준? 아무튼 면역력에 진짜 좋다고 들었고 진짜 암세포 전이하는 거에도 좋다고 들어서 진짜 약간 제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먹는 것 중에서 마지막인 콜라겐. 개인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그냥 먹고 싶어서 더 먹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게 1초 만에 후루룩 하고 마실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요. 이번 기회로 저 지금 한 박스 다 비웠거든요. 제가 진짜로 꾸준히 먹어보고 찐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알겠죠? 약간 영양 박사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콜라겐을 챙겨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고 약간 자외선을 많이 쐴수록 자연스럽게 저희 피부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이 때문에 저희가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발 하루라도 빨리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트루아렉스는 다들 아시는 유명 브랜드 클리오 아시죠?
거기에서 만든 헬스케어 전문 브랜드라고 해요. 그만큼 제가 믿고 쓰는 클리오에서 만든 브랜드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콜라겐 같은 경우는 시중에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콜라겐을 골라야 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았느냐, 흡수량을 위한 분자량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정확한 콜라겐 함량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형 또한 확인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4가지로 뽑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국내 콜라겐 제품 중 단 3.6%만이 식약처 인정 기능성 콜라겐인데 리치 콜라겐이 그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512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로 엄청 미세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피부 흡수도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함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리치 콜라겐에 PC 콜라겐 펩타이드가 무려 3,270mg이나 들어있어서 한 포로 1일 콜라겐 최대 함량을 충족한다고 해요. 그리고 액상형이라 흡수가 정말 빠르기도 하고 물 없이 섭취할 수 있어서 진짜 먹기도 엄청 간편해요. 더 나아가서 합성 향료, 착색료 그런 거 아예 없고 설탕까지 0%로 불필요한 첨가물을 다 뺐다고 하니까 좋은 제품인 거를 진짜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괜히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를 위해서는 무조건 챙겨야 할 그런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저는 일단 자기 전에 섭취를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챙겨 먹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다 보여드렸고 이제 뭐 여자들한테 필요한 2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여성청결제. 저는 이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썼었어요. 여성청결제를 한 중학생 때부터 썼던 기억인데 제가 언제 한번 바디워시로 거기를 빡빡 닦고서 너무 따가운 거예요. 막 씻을 때 엄청 따갑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바디워시에 무슨 독성이 들었길래 그랬지? 했는데 이제 제가 해외에 살면서 이런 여성 청결제들이 엄청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pH 케어였어요. 그래서 pH가 뭐지? 뭐길래 pH 케어라고 하지?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수소 이온 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또 몸에 맞는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맞아야지 진짜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막 이것저것 물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좀 예민한 부위에는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여성 청결제를 쓰라고 당부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쓰는 거는 이 병원에서 추천해주신 클리노산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더 순한 느낌이에요. 지금 한 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다 사용을 하면은 다시 병원 가서 살 겁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거의 2년 동안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성 필수제라고 써있긴 한데 이것도 여성 청결제 중 하나거든요. 생긴 게 조금 요상해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이런 삽입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언제 쓰냐? 생리 끝나고 나서 약간 이게 생리가 끝난 거야 만 거야 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때 무조건 얘를 사용을 해줘요. 약간 생리 남은 혈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얘를 진짜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얘도 그냥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헤어라는 브랜드 거고 진짜 좋게 2년째 탈 없이 정말 깔끔한 느낌으로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에서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약간 탐폰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사용하기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꼭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산부인과에 가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저도 20살 때부터는 꾸준히 이제 검사, 뭐 성병 검사라고 하죠. 더 자주 갈수록 좋은데 사실 금액이 꽤나 비싸요.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많으면 15만 원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담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비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좀 외국 생활을 많이 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가 이제 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병검사를 안 받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왜? 그거 원래 받는 거야? 했는데 친구가 뭐 외국인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 사실 이 분야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부끄러워해서 더욱 청결을 안 챙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봤는데 막 산부인과 가봤어? 뭐 비뇨기과 가봤어? 하면 아니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검사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에 감염이 됐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산부인과를 가시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렴 같은 경우도 뭐 지렴이 있다. 근데 난 산부인과 가기 귀찮다. 1년 정도 방치해 놓으면 만성지렴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자궁에 문제 생긴 거는 겉으론 진짜 티가 안 나요. 약간 응? 나 완전 멀쩡한데? 안 가도 되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안에서 막 뭔가가 막 생기고 날짝 팔짝 뛰고 이러고 있으니까 꼭 그 균들 죽여버리러 가세요. 진짜 지금이라도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산부인과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젤라의 이너뷰티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약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몸에 안 좋은 엽떡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